안녕하세요. 한류 컨텐츠 미디어 K-웨이브 윤상보 부대표입니다. 오늘은 한류 매체를 활용한 글로벌 시장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시끄럽고 너무나 복잡한 세상입니다. 그 복잡한 세상에 제품과 브랜드들도 너무 많죠. 그럼 그 많은 제품과 브랜드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제품들을 소비자의 내리에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비단 국내에서만 문제는 아닙니다. 해외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로 갔을 때는 더 많은 브랜드들, 더 많은 제품들이 있고 그 브랜드들의 역사와 그 자산들을 저희는 이겨내기 참 힘들죠.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걸 보시죠. 이거 같은 경우는 리서치 업체에서 정리한 디지털 마케팅 툴의 집합체입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많은 마케팅 툴이 있는데 저희는 어떤 마케팅 툴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해외에서 저희 한국 브랜드들은 어떤 마케팅 툴을 사용해야 될까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류 마케팅이 요새 대세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런닝맨, 이광수 씨, 이민호 씨, 김수현 씨, 전지현 씨 등 다양한 한류 스타들을 활용한 마케팅의 큰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마케팅 성공 사례들을 기반으로 마케팅 한다면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저런 모습들을 보시고 마케팅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요즘 한류 마케팅이 잘 나가던데 우리도 한번 한류 마케팅 한번 해볼까? 근데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이렇게 궁금증이 시작됩니다. 자, 작년 2019년 미국에서 한국 소프트 파워 중심의 3B가 이슈였습니다. 혹시 3B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3B는 봉준호의 B, 그다음 BTS B, 베이비 샤크의 B입니다.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봉준호 씨는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시고 아카데미 시상식 사관왕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대표적인 영화인이죠. 그리고 BTS는 다 아시겠지만 빌보드 차트 200위를 4번이나 1위를 수상을 했고 그 다음 글로벌로 제2의 비틀즈라 불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가수입니다. 마지막 베이비 샤크는 아시는 아기상어 동요를 부른 그 캐릭터이고요. 최근에 발표된 바로는 유튜브 총 46회 조회수로 그동안 총 조회수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작년에 빛낸 세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키워드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바로 맞습니다. 한류 컨텐츠입니다. 이 영화, K-팝, 캐릭터 모두 다 한류 컨텐츠를 기반으로 했고요. 이 한류 컨텐츠들이 한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K-웨브 매거진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K-웨브 매거진은 2011년도 당대에 내노라는 스타인 소녀시대, 김수현, 이병헌, 테티서 이런 많은 분들이 한류 스타들과 같이 한 매거진으로서 현재 총 700팀 이상 정도의 스타와 함께한 글로벌 한류 매거진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 한류 매거진 처음 시작한 2011년도의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한류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는 프랑스 리옹이라는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 한 도시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왜 저희가 프랑스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희가 프랑스어를 잘하거나 아니면 프랑스어에 엄청나게 큰 네트워크가 있어서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 프랑스 내에서는 한류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 이유에 의해서 시작을 했고요. 2011년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큰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SM타운 라이브 인 파리라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SM 소속 가수들과 다 같이 단체로 하는 콘서트를 프랑스 파리에서 열었습니다. 2011년도로 하면은 거의 약 한 9년 전인데요. 9년, 10년 전인데요. 이때만 해도 이렇게 K-팝이 유럽에서 인기 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SM에서 했다는 이유는 그만큼 현지에 한류에 대한
매우 큰 인기가 있었고 수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SM타운 콘서트 하는 것을 보고 저와 저희 창업 멤버들은 프랑스에서 이 한류 관련된 비즈니스를 시작하자, 이 비즈니스에 대한 충분히 수요가 검증됐기 때문에 하자 하고 느끼게 되면서 이 KU의 매거진이란 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획을 하던 도중에 시장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시장도 하던 도중에 K-POP 라이프라는 매거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매거진 같은 경우는 현지에 계시는 분이 그냥 온라인상으로 통해서 있는 한류 컨텐츠를 짜집게 하시고 기사들을 발굴하셔가지고 단순하게 번역해서 낸 그런 약간 불법적인 매거진이었습니다.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불법 매거진이었고요. 그런데 놀란 점은 어떻게 보면 좀 퀄리티가 떨어지고 오역이 많고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한 매거진이지만 현지 K-POP 팬들에게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걸 보고 놀란 저희는 우리가 저 K-POP 라이프보다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 컨텐츠 제휴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전문적인 번역을 통해 가지고 좀 깔끔한 번역을 진행하고 그다음 컨텐츠적인 다양성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에 저희가 매거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스타트업에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 큰 난관에 봉착을 하였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크게 3가지 정도의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입니다. 일단 저희가 만든 한국어 기사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는 많은 비용이 많이 부족했고 그 정상적인 비용을 대가면서 프랑스어를 번역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차이입니다. 문화적 차이라고 하면은 저희 내부에도 팬덤 출신의 분들이 계셨지만 그래도 현지 팬덤과의 성향은 많이 다릅니다. 보통 팬덤이란 거는 하나의 문화하고 놀이입니다. 그 놀이는 결국은 유행어, 그다음 그들이 쓰는 밈들, 그들이 쓰는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선 저희는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큰 장벽을 느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 힘들었습니다. 매거진 사업이라는 게 온라인으로 만약 했다면은 그런 부분이 쉬웠겠지만 매거진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비용과 매우 큰 인력, 많은 시간을 들이는 그런 사업으로서 매우 리스크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수요 예측이 잘못돼가지고 대량 생산했을 때 악성 재고들을 해결하기 힘든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수요 예측에 대한 리스크를 안았던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케팅 비용. 당시만 해도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이 흥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이나 4대 매체 마케팅에 의존해야 됐고 프랑스란 먼 현지에 그 마케팅을 저희가 하기에는 정보적인 부분도 부족했고 비용적인 부분도 부족했어가지고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하자고 시작했는지 그 사업의 시작을 돌아가 보니 결국 팬덤이었습니다. 결국 팬덤에 대한 이해와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자. 그래서 저희가 낸 솔루션들은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는 보통 팬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컨텐츠를 고르고 자신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에서 모았던 그 연예인 컨텐츠들과 기사들을 온라인에 공개를 했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명예 에디터를 모았고 팬들이 직접 원하는 컨텐츠와 원하는 기사들을 자기네 문화에 맞게 번역해서 만들 수 있게 오픈했고 처음엔 한 5명 정도의 명예 에디터를 모집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몇십 명 이상의 많은 에디터의 모집이 돼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명예 에디터 모집으로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를 해결했고 그리고 두 번째 저희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당시에만 해도 지금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게 메인 채널은 아니었지만 한류 팬들은 대부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한류 팬들의 동남아나 아니면 유럽이나 남미 쪽에서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팬덤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는 페이스북이 매우 인기가 있었고 한류 팬들은 대부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서 밈도 올리고 그다음 K-POP 정보도 올리면서 팬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현지에 얼마나 한류 팬들이 있는지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프랑스에 활동을 하니까
그 현지에 있는 팬클럽 회장분들이 저희한테 따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뭐 너희랑 제휴하고 싶다.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한류 팬클럽 회장분들과 관계를 맺고 제휴를 하면서 마케팅 비용,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사대 매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온라인, 특히 저희 정확한 타겟층인 팬들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팬클럽과 제휴를 통해, 그럼 뭐 빅마우스라든지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서 마케팅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저희는 결국 처음에 이 K-웨이브 매거진을 만들 때 팬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팬 경영을 했고요. 그 다음 수요 예측을 할 수 있게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추싱하였고, 그리고 마케팅,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수요자인 팬들이 스스로 마케팅하는 팬슈머 마케팅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팬덤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진행하여 이렇게 매거진을 프랑스에서 안정적으로 발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첫 프랑스 창간호인 빅뱅 매거진을 시작으로 프랑스, 스페인, 루마니아, 그 다음 일본까지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한류 매거진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팬덤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던 도중 저희는 KBS라는 공영방송사와 같이 KBS K-웨이브라는 매거진을 창간하게 되었고요. 그 K-웨이브 매거진 창간을 통해서 외교부도 만나가지고 전 세계 136개국에 발행하는 매거진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거진을 발행하던 도중에 계속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매거진의 그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우리 매거진에 과연 만족할까?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에 질문이 하나 주변에 질문이 들었고, 저희 이해관계자인 이 세 그룹에 대해서 좀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한류스타입니다. 두 번째 팬클럽, 그다음 광고주인데, 과연 이 세 집단들이 충족하지 못한 니즈가 뭘까? 그거를 저희가 탐구하던 도중에 발견한 첫 번째 니즈는 일단 스타들, 당시만 해도 한류 스타들은 동남아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동남아에 직접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하면은 실제로 뭐 중국이나 일본만큼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냥 수요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수요가 충분히 많았지만 그만큼 갔을 때의 그 비용만큼을 획득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한류 스타들은 동남아에 가기 힘들었었고, 그런데 이 스타의 속성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스타는 팬들과 만나면서 그 팬들의 충성도나 아니면 팬들의 확장성이 엄청 커집니다. 스타한테는 오프라인 만남은 절대적인데요. 근데 이 오프라인 절대적인 만남이 비용적인, 거리적인,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팬들 같은 경우도 스타를 만나는 걸 최우선적으로 원합니다. 당연히 처음 스타를 알게 된 계기는 옆에 보이시다시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처음 만나고 팬덤이 시작됐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스타와 만나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집단은 이 오프라인 만남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광고주입니다. 저희 매거진 내에서 광고주 분들이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명 광고, 그다음 두 번째는 PPL 광고, 세 번째는 브랜디드 컨텐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만으로는 광고주분들이 만족을 못 하셨죠. 조금 더 직접적인 효과를 내고 싶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 스타들을 광고 모델처럼 사용하고 싶어 하셨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큰 비용과 지면의 제약으로 위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일단 저희는 이 세 집단의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동남아 현지에 있는, 해외 현지에 있는 쇼핑몰 내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그럼 그 팝업 스토어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했냐? 스타들이 직접 오십니다. 스타들이 직접 오고, 그 스타들이 오면서 팬들과 팬미팅이라든지 작은 미니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처에는 쇼핑몰 내다 보니까 팝업 스토어를 설치하고, 브랜드들은 스타와의 만남을 통해 PPL 컨텐츠나 화보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전시를 통해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였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주 여러 명이서 한 스타들을 조금 기존보다는 저렴한 비용의 광고 모델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타 같은 경우는 해외 팬들을 만나러 갈 때 부담되는 비용을 광고주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면서 이 그다음 스타, 팬, 그다음 광고주 모두가 다 이득이 되는 구조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명은 한류스타 패션 뷰티 로드쇼였고요.
저희는 이렇게 2015년도, 2017년도까지 수백 개 기업과 그다음 수십 명의 스타분들, 그다음 진짜 엄청나게 많은 팬들과 같이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새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니까 조금 혹시 한류 마케팅에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류 마케팅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니즈, 하모니어스, 언서텐시티, 그 다음 시즌입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한류 마케팅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일단 니즈는 먼저 저희 지금 하시려는 브랜드나 제품사에서 그 해당하는 원하시는 스타가 그 현지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면 일본, 뭐 태국이면 태국, 필리핀이면 필리핀, 베트남이면 베트남에 과연 수요가 있는 스타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브랜드나 제품사 분들이 그런 걸 너무 간과하시고 인기 있으면 그냥 그 스타의 광고를 비싸게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먼저 스타분의 광고 마케팅 하고 싶으시면은 일단 그 스타분의 SNS를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지금 스타분들은 뭐 트위터나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트위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댓글을 보시고 그 스타분들이 하는 멘트를 보시면 압니다. 대부분 그 안에서 어떤 나라의 인기가 많은지, 그 어떤 나라에서 팬덤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 제품에서 브랜드에 진출하려는 국가에 과연 스타들이 인기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는 하모니였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 제품과 브랜드가 당연히 인기 있고 현지에 저희가 진출하려는 국가에 인기 있는 스타면 너무 베스트죠. 그런데 저희 제품이 그 스타와 어울리지 않으면은 과연 그게 좋을까요? 근데 이 어울리는 거는 정말 알기 쉽습니다. 일단은 그 스타들의 뮤직비디오라든지 노래, 그 다음 뭐 무대 공연만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여성 화장품, 엄청나게 색조가 강한 화장품인데 남자 모델을 쓴다고 하면은 그게 과연 잘 어울릴까요? 그런 식으로 이 스타와 저희 제품이 잘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진정성입니다. 대부분 한류 팬들은 모여서 진정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류 팬들은 대부분 엄청 행동주의적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다 보니까 너무 디지털 정보도 빠르고요. 그래서 어설프게 이 팬들 대상으로 조금 스타를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다든지 아니면 스타들을 조금 퀄리티 낮게 퍼포먼스를 내게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컨텐츠 만들었을 때는 더 반발심 때문에 팬들에 대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 마케팅 한다는 거는 그 팬 집단을 첫 번째 타겟으로 잡고 한다는 겁니다. 그 팬 집단을 기반으로 그 팬 집단의 다음 스텝 이렇게 하면서 마케팅의 범위를 잡아가야지 처음 이 팬 집단을 이룬다면은 2차, 3차, 4차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컨텐츠라든지 마케팅 방식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시즌입니다. 이 시즌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통 저희가 뭐 많은 미디어들과 많은 스타들을 보기 때문에 항상 스타들이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스타들이 마케팅하는 시기는 한정돼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앨범을 낸다든지 아니면 드라마가 처음 나오든지 영화를 나온다고 했던 그 짧은 2주에서 한 달 기간이 마케팅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광고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촬영을 잘 하지 않죠. 한다고 했을 때는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백 타이밍, 그 다음 뭐 영화가 나오는 개봉 타이밍을 잘 맞추신다면은 조금 더 다른 시즌보다는 저렴하게 스타 마케팅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현지 니즈를 파악하고 그다음 우리 제품이 스타와 어울리는지 적합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 팬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첫 번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팬들이 살만한 진정성 있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는 적절한 시기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한류 마케팅의 키팩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앞에 설명드린 내용 기반으로 저희 실제 PPL이나 한류 마케팅 진행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첫 번째 황치열 씨인데요. 황치열 씨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너무나 인기가 많은 스타였습니다. 황치열 씨 같은 경우는 방금 전 말씀드렸던 저희 한류 스타 패션 뷰티 로드쇼에 저희 홍보 모델이었고요. 홍보 모델로서 황치열 씨가 참여하셨고 황치열 씨 같은 경우는 저희랑 같이 매거진 촬영을 하면서 광고주분인
저 수박 주스 엘코어 코퍼레이션 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엘코어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수박 주스이고 그 다음 또 해외 진출을 원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매우 인기가 많았던 황철 씨와 같이 PPL 화보를 촬영을 했고요. 그 PPL 화보를 촬영을 하는 와중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실제로 중국에 황철 씨 그 엘코어라는 제품이 해당하는 중국이라는 국가에 해당 스타가 인기가 많은지를 체크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스타랑 이 제품이 어울리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근데 뭐 보시는 것 같이 황철 씨나 수박 주스라는 키워드가 잘 어울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성. 어떻게 보면 팬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너무 과하지 않은 PPL 컨텐츠를 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타이밍. 황철 씨 같은 경우는 중국 활동이 잦으셨기 때문에 그 맞게 적절한 타이밍에 컨텐츠를 만들어내 가지고 큰 성공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치영 씨인데요. 한치영 씨 같은 경우는 디자인서이라는 어떻게 보면 패션 브랜드, 자파 브랜드 이쪽 관련된 제품을 PPL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치영 씨도 마찬가지로 저희 한류스타 패션 뷰티 로드쇼의 홍보 모델이었고요. 그 홍보 모델을 하시면서 그런 그 자파 브랜드 이쪽에 PPL이 들어온 거고, 이 부분도 황철 씨와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국가에 인기가 많은지, 한청 씨 같은 것도 중국에 인기가 많은데요. 국가에 인기가 많은지, 그 다음 제품과 과연 어울리는지. 근데 뭐 워낙 한청 씨 같은 경우는 패셔니스타기도 하셔가지고 이 자파나 패션에 너무나 잘 소화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성 부분. 한치영 씨도 화보 컨셉에 너무 어긋나는 제품을 붙이면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 화보 컨셉에 맞는, 맥락에 맞는 제품 위주로 해가지고 PPL 컨텐츠를 제작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치영 씨 같은 경우도 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민호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와 별도로 광고 모델 형태로 진행한 건데요. 이 LG V10이라고 보시면은 좀 옛날 브랜드이긴 하지만 처음에 이민호 씨가 중국의 인기를 한창 올릴 때였습니다. LG에서는 그때 그 경쟁자인 삼성전자와 같이 어떤 광고 모델을 할지 고민을 하셨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민호 씨 모델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일단 이민호 씨는 그때 당시에 김수현 씨와 막상막하의 인기를 가지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국에서는 이민호 씨가 더 인기가 많을 거라고 판단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 현지 니즈를 맞춰서 이민호 씨를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이민호 씨의 뭐 큰 키, 훤칠한 느낌, 그런 느낌을 통해 가지고 LG V10과 더 잘 어울리겠다 해가지고 적합성도 맞췄고요. 그리고 이민호 씨 같은 경우는 팬덤이 엄청 많습니다. 중국의 많은 팬덤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저희도 좀 과하지 않는 선에서 컨텐츠 촬영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민호 씨도 이렇게 좋은 큰 성공 사례로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마케팅입니다. 저희가 인스타그램 마케팅까지도 했는데요. 인스타그램 마케팅 같은 경우는 오연서 씨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팔로우나 팬들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에 맞는 제품으로 저희가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연서 씨 같은 경우는 조금 평소에 선글라스도 많이 끼시고 액세서리를 많이 조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거는 이 선글라스 브랜드 위주로 제품군을 골랐고요. 그래서 선글라스 브랜드 PPL이 들어갔고, 오연선 씨가 워낙 패셔니스타시고 인스타그램에 스타일링한 컨텐츠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선글라스 브랜드 같은 경우도 만족하시고, 오연선 씨도 선글라스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준기 씨 같은 경우는 팬덤분이나 팔로우분이 대부분 여성분입니다. 대부분 여성분이다 보니까 여성들한테 세일즈 될 만한 그런 브랜드들로 PPL을 진행하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액세서리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PPL 브랜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스틴 데이비스라는 액세서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준기 씨 PPL 통해 가지고 그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완판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팔렸고요. 이준기 씨 마케팅을 통해서 그 저스틴 데이비스라는 브랜드들은 큰 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소라 씨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미모 엄청 예쁘시고 그다음 몸매도 좋으신 걸로 유명한 건강미 넘치는 스타일로 유행하시는데요.
강소라 씨 같은 경우 PPL 할 때 가장 고민이 많았던 게 뭐 운동복으로 가야 될지 패션으로 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 광고주분, 그 판도라라는 액세서리 브랜드 측에서는 강소라 씨를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왜냐면 강소라 씨의 그 좀 힘 있는 그 파워풀한 그런 느낌에 대해서 조금 지금 새롭게 나온 신제품과 좀 맞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완전 강소라 씨와는 맞진 않지만 조금의 광고주분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컨텐츠를 제작을 하였는데요. 강소라 씨 저 귀걸이 같은 경우는 저 강소라 씨 마케팅을 통해서 큰 매출 성과를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효연 씨 같은 경우는 뭐 소녀시대가 워낙 인기가 많고 효연 씨 같은 경우도 뭐 댄스와 건강미 같이 그런 다양한 키워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어가지고 뭘 할지 많이 고민하였는데요. 저희가 한 거는 보시다시피 고양이 캐릭터 인형입니다. 그 NC소프트에서 하는 고양이 캐릭터 인형을 저희가 PPL 하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대려 스타분이 엄청나게 좋아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 뭐 워낙 저런 소녀시대 있으신 분들은 다양한 PPL을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하다 보면은 조금 식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 인형 같은 거 한다고 했을 때 스타분이 더 좋아하셔가지고 컨텐츠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시고 컨텐츠 양도 많이 만들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스타분이 진짜 원하는 그런 제품을 또 하는 것도 좋은 한류 마케팅의 사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포리아라는 그 스마트폰 케이스 브랜드인데요. 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뭐 독일의 어떤 디자이너분이 만드셨고 그 디자이너분이 만들었는데 또 특이했습니다. 저 때만 해도 대부분 핸드폰 케이스가 저렇게 뭐랄까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조금 패션 브랜드 같은 게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컨셉 자체가 패션 자파, 그러니까 단순히 스마트폰 주변기, 스마트폰 액세서리가 아닌 패션 테크 쪽으로 나가고자 하셨고, 그래가지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고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스타분들 입장에서는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워낙 쓰시는 브랜드들이 제품이 많지만 이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반인들이 다 쓰는 그런 브랜드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포리아는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빈틈을 잘 파고 들어가지고 저것도 스타분들이 엄청 좋아하셨죠. 그래서 티파니 씨가 쓰다 보니까 옆에 뭐 제시카 씨도 쓰시고 태연 씨도 쓰시고 하시면서 거의 소녀시대 멤버분들이 저희는 티파니 씨한테만 줬는데 서로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드리면서 그분들도 인스타그램이나 SM 통해서 퍼져나갔던 그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걸 통해 가지고 티파니 씨 팬들뿐만 아니라 티파니 씨의 그동안 스타일링을 좀 동경하고 원하셨던 분들까지도 큰 구매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 브랜드 같은 경우도 국내에 처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실제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한류 마케팅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면 좀 그렇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분석을 충분히 하시고 그다음 그 현지 분석을 통해서 그 우리의 제품과 스타가 맞는지 적합성을 확인하시고 그다음 진정성, 팬들이 좋아하고 스타가 좋아할 만한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 방식을 기획하시고 마지막은 그 스타분들에게 어쨌든 저희가 많은 비용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적절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들어가신다고 하시면은 이 한류 마케팅, 뭐 오늘은 좀 스타 마케팅에 포커싱이 됐지만 이 스타 마케팅 하시는데 조금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저희 실제적인 한류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렇게 쭉 보시고 제가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기억하셔야 될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 현지 수요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스타를 선택하고 그 스타들이 인기 있는지, 현지에서 인기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스타들의 소셜미디어를 들어가서 댓글만 확인하셔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나 브랜드 진출하려는 국가에 그 스타가 인기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합성. 아까 말씀드린 뭐 오연서 씨라든지 아니면 강소라 씨라든지 아니면 티파니 씨라든지
저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제품을 착용했을 때 스타와 우리 제품이 잘 맞는지, 그다음 우리 브랜드와 스타가 잘 어울리는지 이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브랜드에선 당연히 자사의 제품을 잘 아시니까 그 스타와 스타의 그 여러 가지 사진들과 영상을 보시면서 그 컨텐츠가 잘 맞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스타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그 팬들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 팬들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 팬이 진짜로 좋아할 만한, 그 팬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컨텐츠와 마케팅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그 컨텐츠 마케팅을 할 때는 무조건 팬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팬을 고려하면서 더 나아가서 스타도 좋아한다고 하면은 아까 티파니 씨 사례처럼 주위에 있는 동료들과 그 다음 멤버분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생각지도 못하게 큰 마케팅 효과를 이룰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엄청 특이하지 않은 제품인 이상 패션, 뷰티, 자파 쪽이다 보니까 스타분들의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스타분이 평소에 저런 스타일링이니까 우리는 이런 그 스타일의 스타일링과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마케팅 뽑자 했을 때는 스타분이 더 원하셔가지고 스스로 아까 팬슈머 같이 스스로 마케터가 돼가지고 점점 더 크게 마케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즌, 그 타이밍을 정확히 잘 맞춰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도 아무 때나 스타 마케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계신 분들, 스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컴백 시기나 그 다음 활동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지, 그 외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스타 측에도 안 좋고 팬 측에도 안 씁니다. 뭐 단순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활동을 곧 시작하는 저희가 어떤 아이돌이나 스타분의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마케팅 하는 것 자체도 방송을 통해 그 스타가 인기가 많아지면은 오히려 그 마케팅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요. 그 외에 했을 때는 스타분은 실제로 방송 활동 안 하시고 쉬시고 이 제품 혼자서 광고를 한다면은 당연히 광고 효과는 떨어지겠죠. 이 두 가지가 잘 맞물리는 사례가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 시기성도 많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좀 잘 설명이 됐고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류 마케팅을 좀 천천히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신다면은 목표하신 매출이라든 성과 잘 이루실 거라고 생각드리고요. 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